이제 신나는 뉴스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동안 이제 사이다, 이재명의 사이다를 여러분들이 다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이재명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합참본부장과 육군 군단장 등을 만든 삼성장군 31명 가운데 20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중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내란에 가담했다면 승진시키지 않겠다는 원칙에 따랐는데요. 그날 밤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장군들은 전원 진급에서 탈락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 7명 전원을 교체한 지 2달 만에 정부는 중장 31명 가운데 20명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전략기획본부장 등 본부장 4명을 한 번에 바꿨고 육군은 6개 군단장을 포함해 중장급 보직인 15자리 전체를 교체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기 위한 시대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인적 쇄신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는데 12.3 비상계엄에 깊숙이 연루된 군 지휘부를 문책하는 물갈이 인사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내란에 가담했다면 승진시켜선 안 된다고 지시했고 안규백 국방장관도 오염되거나 문제된 사람들은 다 도려내고 새 진지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와 헌법 수호 가치를 실현하면서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 뒤에도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소장 5명은 단 1명도 진급시키지 않았습니다. 학사 장교 출신을 특전사령관에 ROTC 출신을 육군 참모차장과 1군단장에 발탁하면서 이른바 육군 사관학교 중심의 카르텔을 깨는 데도 중점을 뒀습니다. 정치인 체포에 동원됐던 방첩사의 사령관은 별도로 임명하지 않았는데 내년까지 권한을 줄이는 조직 개편을 거쳐 소장급 부대로 낮추려는 걸로 보입니다. 내란 가담에 대한 신상필벌을 군 인사의 제1원칙으로 주문해온 만큼 연말까지 단행할 소장과 준장 인사에서도 대대적인 교체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국방부 자체 감찰에 이어 총리실 지시로 구성된 헌법 존중 TF도 조만간 본격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김영삼 정부의 하나회 척결 이후 최대 규모의 군 쇄신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국방부에서 이제 중장급들을 싸그리 지금 교체한 거의 20명을 교체했으니까 뭐 대부분 날아갔다고 봐야죠. 하늘에서 별이 우수수 떨어지는 이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십니다. 예. 아니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안규백 장관이 군 개혁을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고 내란 세력을 옹호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성호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정성호 장관이 친윤 검사를 옹호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검찰 개혁을 막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성호 장관이. 검찰에 코가 낀 게 없는 사람인데. 근데 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뭐 족바들하고 유튜버들이 안규백 정성호 장관은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이것들이. 근데 그놈들 말대로 김어준이 그랬죠. 김어준이 무슨 개각을 해야 된다라는 둥. 예? 지금 3개월도 안 된 장관들을 바꾸라고 선동을 하고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뭔가 도와주는 척, 옹호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짓거리만 했어요. 김어준이 한 짓이. 근데 지금 보세요. 안규백 장관. 아니 그냥 무조건 다 날리면 되냐고.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의 권한을 권한 안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되니까 다 하잖아 지금. 다 잘랐잖아요. 별 4개짜리 주르륵 자르고 그 다음에 3개짜리 자르고 그 다음에 2개짜리 자르고 하나회 숙청 이후에 최대 군 쇄신이다 지금. 역대 국방부 장관 중에 군을 이렇게 급격히 변화시킨 인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성호 장관도 보세요 지금. 뭐 본인이 작전을 짜가지고 덫을 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건 노만석이 날려버리고 지금 검사장급 18명 줄줄이 지금 날아가게 된 상황이고 그걸 넘어서서 그동안 계속해서 추진을 못했던 검사 파면법까지 지금 일사천리로 일을 해나가고 있잖아.
근데 석 달도 안 된 사람한테 뭐가 뭐 대통령 속도를 못 쫓아가느니 다 준비 작업이라는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계획대로 지금 차근차근 밀고 나가고 있잖아요. 경찰도 지금 다 준비 중이에요. 김민석 총리가 TF까지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란 가담 공직자들을 다 색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총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라는데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흠집내고 악마화하고 선동하고 지금도 그 딴지 게시판 가면 그러고 있습니까? 정성호 장관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도 다 김어준한테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그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 공격하고 이게 될 일입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러잖아요. 정청래가 사고 친 걸 김병기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때 김병기 사퇴하라고들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저희 채팅창에도 장난 아니었어요. 무슨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은 서영교를 뽑았어야 된다. 그걸 말이라고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내각들, 친명 의원들, 다 친명 의원들이 지금 나서가지고 일처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 오늘 그 검사 파면법 발의한 의원들도 다 친명 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바들이 근거도 없이 선동을 해가지고 그 설레발을 치고 유튜브 좀 보고 유튜버들이 그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잖아. 더 전문가예요. 정성호 장관이나 안규백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가지. 김어준이 뭘 알아? 씨발 이동영이 뭘 알아? 그리고 또 그거 안 되니까 뭐 지기현이가 뭐 윤석열을 풀어주는 거 아니냐 이것도 약 팔고 있는데 뭐 제가 또 말씀드리잖아요. 지기현이 풀어줄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 놈이야. 근데 오늘 재판에서 보니까 1월달에 이제 결심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만 재판에서 지기현이도. 그 잘 모르는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시청률이나 땡기고 슈퍼챗이나 땡기려고. 그리고 지기현이가 설령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하더라도 특검에서 그 추가 때리면 돼요. 이미 특검에서 추가 기소를 했잖아. 추가 기소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걸 왜 풀어줘 특검이. 미쳤습니까? 지기현은 풀어줄 수 있죠. 근데 특검에서 풀어주냐고. 또 추가 땡겨가지고 그죠? 구속영장 또 치면 되는 건데. 쥐뿔도 모르면서 대중들 선동해가지고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고 이재명 정부 흔들고 이게 문조 털레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 드러나잖아. 이제 시간 지나니까.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지켜보자. 응원을 해주자. 지금은 나중에 가서 뭐 몇 개월 지났는데도 별로 성과가 없고 그러면은 그때는 뭐 이재명 정부의 내각이라도 우리가 깔 건 까야지. 근데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장관 된 지 한 2달 3달도 안 된 사람. 정성호 장관 사퇴하라고 난리친 게 9월이에요. 9월 달에 난리친 거야. 9월 달에 정성호 장관이 8월 달에 임명이 됐는데 9월 달에 사퇴하라고 지랄들이야. 윤석열한테 니들이 그래봤어?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괜히 그 불안감 조성하고 별로 근거도 없이 그 장관들 흔들고 까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은 응원을 해줘야 돼요. 제가 이재명 정부를 여러분들이 무조건 응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흔들지 않아도 조중동이 알아서 흔들고 검찰 애들이 알아서 흔들고 국민의힘이 알아서 흔들어. 그래서 집권 초기에 사방에서 덤벼들면서 흔들게 돼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자 이렇게 집권 초기에 정권을 흔들어대는 이런 세력들을 이겨내지 못해서 결국은 정권 뺏기는 길로 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재명 이재명 내각을 굳건히 지켜줘야 된다.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 적어도 정권 초기에는 그 힘을 가지고 개혁을 밀고 나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민주 진보 진영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있으면 그거 어떡합니까? 조중동이 흔드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 처음에 그 인사 문제 가지고 진보 진영 채널들이 유튜버들 그 다음에 진보 미디어들
얼마나 흔들어댔어요. 뭐 오광수는 안 된다, 누구는 된다, 뭐가 어쨌다, 뭐 누구는 수박이다, 누구는 친윤이다, 개지랄들 했잖아. 근데 지금 문제 있어요? 문제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은 계속 드렸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 제 방송을 보시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부동산도 지금 현재 부동산 그 시세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재명 정부는 안 말려들었어요. 부동산 문제.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 빨리 잡겠다고 막 설레발을 치고 지지율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면 돼요. 전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봐. 뭐 문재인 때나 노무현 때처럼 부동산 잡겠다고 계속 거기에 말려들면은 그 부동산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지지율 떨어지니까 또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또 무리수를 두고 무리수를 두니까 지지율 더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거듭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검찰 놈들이 저렇게 대통령한테 치 받고 그 대통령이 거기에 막 말려 들어가지고 뭐 검사들하고 무슨 뭐 대화한다 그러고 검사들한테 막 질질 끌려다니고 이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집권 초기에 정부가 흔들리는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건 검찰 문제건 우리 페이스대로 끌고 가면 된다. 그리고 검찰 애들이 난동 부릴 때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 저는 검찰이 저항을 해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진 거라고 보진 않아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검찰들이 저항을 했기 때문에 왜 정부가 그 검찰들한테 저런 식으로 하느냐. 이번에 이제 검찰 항명 사태도 검찰 쿠데타도 마찬가지예요. 왜 검찰들이 저렇게 대장동 뭐 국민의힘 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장동 방탄을 위해서 검찰을 대통령이 흔들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 실망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검찰에서 소동이 났을 때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은 정부에서 이 검찰 애들한테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때 진압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민주정부가 무기력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때 제대로 조치를 취하면은 정부의 힘을 보여주면은 저는 지지율 떨어질 일 없다고 봅니다.